계양구 순환경제 실현 방안 연구. 순환경제의 개념.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입니다. 지구의 재료로 제품을 만들고 폐기물로 버리는 선형적 절차를 따르는 현재의 경제 체제와 달리 순환경제에서는 폐기물 생성 가능성을 애초에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직접적 효과를 가져와 전 세계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세계, 국내의 정책 동향. 세계와 국내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정책 동향.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정책입니다. 그중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은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OECD 고베 3R 행동계획.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고베 3R 행동계획은 G8 국가가 지향하여야 할 3대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물질관리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성 형평성을 고려하고 물질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며 자원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통합적 행위입니다. 이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U 순환경제 패키지. EU 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 선형경제가 위와 같이 프로세스를 갖추었다면 순환경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나 재생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 동향. 관련 법률. 입법적 변천 과정. 폐기물, 재활용 관련 국내 정책의 패러다임은 4개의 주요한 법률 제정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화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함으로써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는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산, 소비,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정책.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환경부는 국내 정책이 폐기물 처분 중심에서 재활용 촉진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여전히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관리에 치중된 정책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제 사회 구조를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자원순환형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2020년 9월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재활용 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되자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2020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해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2050년까지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촉진. 2023년부터 플라스틱 제조 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과 등 생산 유통 단계에서 자원 순환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 자원순환 정책 현황.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17년까지 증가 감소를 반복했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사이 39.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생활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처리 방식에서는 소각과 매립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활용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계양구의 하루 평균 폐기물 배출량은 강화군 다음으로 가장 낮고 인구 1인당 폐기물 배출량도 부평구 다음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이 월등히 적기 때문인데 일자리가 부족한 베드타운의 도시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 제1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천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제1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관리 목표. 인천시는 국가 목표보다 상향 조정하여 지역 내 총생산 대비 폐기물 발생량 비율을 2016년 대비 2027년까지 25% 감축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인구당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 등 각각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계획. 인천시는 2025년 직매립 제로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세 단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생산 단계, 소비 단계, 관리 단계, 재생 단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계획.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하여 생활 폐기물 소각제와 건설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권역별 소각장 확충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정책 현황. 인천시는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정책의 상당 부분 반영하여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과 권역별 소각장 확충을 추진하였으나 자체 매립지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소각장 계획도 난행을 겪고 있습니다. 계양구 자원순환 정책. 계양구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 사업입니다. 특히 계양구는 깨끗하게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해 인천 이음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비의 보물가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정책 모범 사례 분석. 울산 생태산업단지. 성과가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런데 들어간 돈은 거의 없어요. 울산의 그 생태산업단지는 국비하고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 비용,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얼만큼 유치했냐면 공식적으로 한 2,400억 정도. 그다음에 매년 1,400억 정도 수익이 나요. 기업들끼리 서로 이렇게 협력하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든 네트워크는 34개예요. 34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그걸 따지면 네트워크는 우리가 두 개의 기업들이 서로 어떤 물건을, 폐기물을, 폐수를, 폐에너지를 이렇게 교환해서 그게 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그거를 조사하는 건데 그 한 사업당 거의 한 1억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4개 사업을 했는데 실제 들어간 돈은 40억. 그러니까 전체 200억 중에 40억이 그 네트워크 발굴하는 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한 1억 정도 들어간 거죠. 그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2,400억이 유치가 됐고 1,400억이 매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산업단지 사업은 다시 말하면 이게 새로운 투자 사업이에요, 사실은. 네, 투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물,
그 다음에 폐기물, 에너지, 그 다음에 부산물, 심지어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사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이 공유경제를 보시면 돼요. 공유경제. 그럼 모든 종류의 산업이 다 연결된다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기업체에는 자원하고 에너지를 써요. 어떤 기업, 자원하고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그 기업체는 어떤 제품을 만들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요. 그죠? 근데 자원하고 에너지는 굉장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거죠. 다양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나오는 게 뭐냐면 폐기물이 나와요. 폐기물이 가스로 나오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폐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폐기물 형태로도 나와요. 그거는 기업체에서는 못 쓰지만 다른 기업체는 얼마든지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죠. 신뢰.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기업들이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부 다 울타리를 딱 치고 바로 옆에 기업하고도 전혀 그 교환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자기네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 생태산업단지를 잘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환경, 자기네 오염물질이 얼마 나온다. 그다음에 자기네가 에너지를 얼마 쓴다. 이런 걸 밝혀야 되는데 기업들은 그런 거를 최우선 비밀로 삼죠. 그러니까 노출을 안 시켜요. 제가 첫 번째 만든 작품이 어떤 거였냐면 울산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성암 소각장이라고. 소각장이 있는데 그 쓰레기를 그 400톤을 태우고 그러면 열이 나와서 그 열을 식히는데 시간당 45톤의 스팀이 생겨요. 그 스팀을 갖고 발전기를 돌렸어요. 전기를. 잘 알고 있듯이. 발전기를 1.5메가와트짜리 돌리면 전기를 팔으면 1년에 10억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스팀을 만약에 공장에서 연료를 떼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냐? 100억이 들어요. 그러면 그 스팀을 전기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죠? 그 스팀을 옆에 있는 공장으로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주면 100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 전기값이 10억이었으니까 100억이 생기면 그러면 10억 원래 쓰던 거 빼면 45억, 90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45억씩 나눠라. 그게 생태산업단지예요. 제일 좋죠.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미 개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폐기물이 없는 폐기물을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공장을 갖고 온다 그러면 A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보고 그 폐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장을 또 유치하면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유치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좋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인이 한 사람이면 주인이 내가 갖고 있는 것에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이란 말이죠. 사실은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이게 투자가 유치되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남양주 에코랜드. 이 장소가 매립장으로 계획된 건 1993년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후보지를 조사하던 중이었고, 이 매립장 후보지는 옛날 환경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매립장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일원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생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규모 그대로 생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리시랑 남양주와 강행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소각 구리하고 매립은 이제 그런다고 해서 다시 수각자재 매립장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이쪽 편에 보시면 직선거리 한 800m 정도 되는데 이제 주공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한 7개 단지에 4,000세대 이상 사는 좀 대규모인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쪽이랑 이제 해서 반대를 심하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 사업비는 그 당시 2000년 초반대 사업비가 444억이 들었고요. 그중에 국비가 이제 84억, 도비가 99억, 시비가 260억이 들었습니다. 부지 면적은 총 22만 9,200평방미터로 약 8만 1,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매립시설은 이제 한 40% 정도인 11만 3,500평방미터, 1단계가 3만 4,800평방미터, 2단계가 2만 4,200평방미터, 그리고 3단계가 5만 4,400평방미터로 3개의 단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설계를 했고 그 다음은 지금 현재는 1단계 1차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 관리 및 체육시설로 38,100평방미터가 있고 수영장 및 침수처리설로 11,2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부연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매립장이고 여기가 수영장, 그다음에 한 단계 내려와서 주민편의시설 관리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이 하나입니다. 그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나눌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보통 연인원이 한 수영장 같은 경우는 20만 명, 그다음에 야외 축구장, 풋살 축구장에서 연인원 한 4만 5천 명, 좀 많이 좀 외진 지역이지만 좀 많이 좀 활용도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수영장은 이 별내면적 지역 주민에 한해서 40%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으로 70% 할인해 줍니다. 초창기 기금은 2011년 당시에는 한 3억 안 됐다 그러고 3억 좀 넘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작년 거를 봐서 15억입니다. 기금이. 그 기금은 이제 종량제 봉투,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의 10% 그렇게 하고 있고 딱 조례상으로는 이제 그 기금 중에 절반은 장학금, 절반은 주민 지원 기금 하는데 벚꽃길 조성도 해줬고 여기 레코랜드 오물대 화단 이런 데 꾸며주셨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많은 그 주민들한테 보는 거 볼거리를 좀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본가에 이제 어린이집으로 하는 게 보통 저희가 대관해 주는 게 4건 5건들이 지역 어린이집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그 소풍도 오고요. 이렇게 해서 좀 어린이집 같은 데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양 순환경제 실현 방안. 순환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더라도 폐기물의 완전한 소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기반 위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더해진다면 진정한 순환경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양구 자체 자원순환 시설 확충. 광역화 시설 논의와 별도로 계양구도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분담하고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설 등 자체적인 자원 순환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양 생태산업단지 조성. 생태산업단지에서는 한 업체의 폐기물이 다른 업체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 비용과 원료 구입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양의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일자리 창출로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는 것은 물론 순환경제 선도도시로서의 위상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운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맞추어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계양구 순환경제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순환경제 문화 확산 위한 마을 공동체 운영, 마을 공동체 사업에 순환경제 개념을 접목시킨다면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순환경제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계양구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설 등 계양구 자체 자원순환 시설 확충. 둘째, 계양 생태산업단지 조성. 셋째,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운영. 넷째, 순환경제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 공동체 운영.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토대 위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순환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주민 주도로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